흥선대원군 집권. 내용. 후계자 없이 철종이 승하하여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실시됩니다. 관련. 대원군이 집권한 때는 고종 즉위, 이모군란 제1차 갑오개혁 때였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때는 대원군의 송환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청의 간섭 배제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입니다. 개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이었죠.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세도 가문 축출. 대원군은 세도 정치의 핵심인 안동 김씨를 축출하여 왕권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등 당파를 가리지 않고 신분 역시 제한 없이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사색을 모두 등용하였습니다. 비변사 폐지. 당시 국가의 모든 기능을 독점하고 있던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대신 의정부와 삼군부 기능을 회복시키며 정무와 군무를 분리시켰습니다. 삼정 개혁. 백성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삼정을 정비합니다. 전정, 양안, 토지대장 정리, 군정, 호포법 실시, 환곡, 사창제 실시, 토지 겸병 금지, 부유한 양반이 소장농의 땅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의 강제 합병을 금지해 농민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서원 정리. 무분별하게 세워진 서원을 정리하고 47개만 남기고 대거 철폐했습니다. 모든 서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였습니다. 만동묘 철폐. 노론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만동묘를 철폐합니다. 만동묘는 영나라 신종과 의종을 모신 사당입니다. 경복궁 중건. 경복궁 중건을 위해 원납전, 결두전, 통행세를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하고 묘지림을 벌목하고 부역을 동원합니다. 법전 편찬. 기존의 대전 통편을 수정 보완한 통일법전인 대전회통을 완성하고 6조에 필요한 행정법 규와 사례를 실은 육전조례를 편찬합니다. 침도 포양미 징수. 특별세로 일결당 일두를 징수합니다. 신미양요 이후 강화도의 많은 병력의 상시 주둔 목적입니다. 포군 양성 목적. 도구 금지. 대상인의 도구, 매점 매석 금지, 소상공인 보호가 목적이었습니다. 통상 거부. 서양의 무기 제조 수레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회. 국가 기강 확립, 재정 확대, 민생 안정의 기여입니다. 한계. 전통 체제 내 개혁이었는데 왕권 중심의 봉건 체제 안정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대화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안 정리인데 여기서 삼정 개혁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양안 정리. 내용. 삼정 개혁 중 전정 개혁입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은결을 색출합니다. 관련. 양전 사업은 태종, 광해군, 대원군, 그리고 일제강점기 광무개혁 때도 시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창제 실시입니다. 변천. 원래 이 제도는 조선 전기에도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문종 때 일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사창제는 세종 시절 사창에 대한 논의와 대구에서의 시험 시행을 계기로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의창 원곡의 감손을 보충하는 것이었고 국가가 원곡을 부담하며 이자를 수취했습니다. 이때 사창은 수령의 감독 아래에 운영되었고 사장이라는 책임자를 두어 원곡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세조 때 사창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성종 때에는 고리대로 변질되고 원곡이 감소하여 사창제가 폐지됩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다시 이를 재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환곡의 폐단을 방지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사창제는 면민, 즉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했고 민간의 자치조직인 사수 또는 사장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사수는 주로 지방에서 덕망과 경제력이 있는 인사들이 선출되어 맡았습니다. 다음은 호포법 실시입니다. 내용. 삼정개혁 중 군정개혁에 해당합니다. 이전까지는 군포를 양반이 면제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군역 대상자를 양반으로까지 확대한 것이죠. 징수 기준은 1년에 한 필이었으며 이후에는 둔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 호당 군포를 징수하였습니다. 호주에게 징수하였는데 신분제도가 붕괴된다는 양반들의 반발로 양반은 노비의 이름으로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비교. 시대별 농민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는 공납이 가장 문란하여 대동법이 실시되었습니다.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18세기에는 군역이 가장 문란하여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됩니다.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환곡이 가장 문란하여 대원군이 사창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복궁 중건입니다. 개관. 이 사업의 목적은 왕실 권위와 위엄의 회복과 왕권 강화였습니다. 이 당시 창덕궁이 본궁 상태였는데 임진왜란 때 창덕궁과 경복궁이 함께 소실되었으나 창덕궁을 먼저 중건하였습니다. 내용. 원납전 징수. 명목상은 잦은 성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 기부금이었습니다.
당백전 발행, 물가 폭등을 초래하여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통행세 부과, 서울사대문을 출입하는 사람과 물품에 부과했습니다. 결두전 징수, 토지의 부가세 개념으로 1결당 100문, 한 량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양반 묘지림 벌목,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 결과, 내정의 중요한 실정으로 모든 계층의 반발을 초래하였습니다. 양반은 원납전 징수와 묘지림 벌목 등으로 불만이 높았고 백성들은 당백전 발행과 부역 동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원군은 서원 정리, 호포법 실시, 만동묘 철폐로도 양반의 반발을 초래합니다. 다음은 궁궐입니다. 궁궐 배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궁궐 관련 내용, 광해군은 경희궁을 건립하여 오궁 체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건했습니다. 경복궁, 태종, 백악산 아래 남양으로 건립되었으며 안산은 남산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대원군 때 중건됩니다. 민영익 등 보빙사의 영향으로 최초의 전등을 경복궁에 설치합니다. 창덕궁, 태종,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소실된 뒤 창덕궁이 본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조 때 잠시 경운궁이 본궁인 적도 있었습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할 때 내교장각은 창덕궁에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때 급진 개화파는 일본군과 함께 창덕궁을 침범하였고 청군이 창덕궁에서 급진 개화파를 진압하였습니다. 경운궁, 덕수궁, 선조, 임진왜란 이후 선조가 월산대군, 성종의 형의 집을 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곳이 경운궁입니다. 아관파천 이후 경운궁으로 환궁합니다. 광무개혁 때 최초의 전화를 경운궁에 설치합니다. 고종이 물러나고 경운궁에 머물 때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개칭합니다. 이는 고종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희궁, 광해군, 정조가 왕세손 시절 경희궁의 존영각에서 생활하였는데 정조가 왕세손 시절에 쓴 일기가 존영각 일기입니다. 본궁의 변천, 태종 때 경복궁 창건 이후에는 경복궁이 본궁이 됩니다. 이 궁은 백악산 아래 남양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경복궁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선조는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던 경궁을 본궁으로 사용합니다. 광해군 때 창덕궁 중건 이후에는 창덕궁이 본궁이 됩니다. 그리고 병인양요 당시 내교장각은 창덕궁에 있었습니다. 고종 때 경복궁 중건 이후에는 경복궁이 다시 본궁이 됩니다. 그리고 경복궁에 최초의 전등이 설치됩니다. 아관파천 이후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뒤 경궁을 본궁으로 사용하게 되고 최초의 전화기가 경운궁에 설치됩니다. 순종 즉위 이후에는 경복궁이 다시 본궁이 되고 경궁을 덕수궁으로 개칭합니다. 다음은 비변사 폐지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그 목적은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시켜 정무와 군무를 분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개, 비변사 설치, 중종, 삼포외란 이후 설치되었는데 처음에는 임시기구였고 군무를 전담하였습니다. 일본과 여진 대비 목적입니다. 비변사 상설기구와 명종, 을료해변 이후 상설기구화가 됩니다. 하지만 기능은 여전히 군무 담당입니다. 비변사 기능 강화, 선조, 임진왜란을 계기로 최고 정치기구로 변화합니다. 정무와 군무 모두 담당하여 국정을 총괄합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을 확대합니다. 그 영향으로 왕권은 약화되고 의정부와 육조는 유명무실화됩니다. 추가, 구성원 확대 관련, 전현직 정승, 대제학, 5조의 판서와 참판, 공조는 제외, 오군영 대장, 강화유수, 기타 문무 당상관, 정삼품 이상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이 회복되었고 정무와 군무는 분리되었습니다. 삼군부의 변천, 정종, 삼군부를 설치합니다. 이는 의흥 삼군부의 중추원의 군사 기능을 통합하여 삼군부로 개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추원의 왕명 출납 기능은 분리하여 승정원을 따로 설치합니다. 태종, 삼군부를 폐지합니다. 삼군부와 승정원을 통합하여 승추부로 개편합니다. 대원군, 삼군부를 부활시킵니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1880년대 개화기 정부 개편 과정에서 통리기무하문이 설치되고 삼군부는 다시 폐지됩니다. 이모군란, 대원군이 재집권하면서 통리기무하문을 폐지하고 삼군부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참고로 승정원은 태종 때 승추부를 병조에 통합하면서 승추부에서 승정원을 독립 설치합니다. 다음은 만동묘 철폐입니다. 내용, 만동묘는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제사하던 사당으로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 건립된 곳입니다. 이곳은 노론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고 유생들의 집합 장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만동묘를 철폐하였으나
대원군이 물러난 후 부활되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철거됩니다. 참고로 대보다는 명나라 신종의 제사를 지내던 또 다른 장소였으며 흥선대원군 시기에도 철폐되지 않았습니다.